코인시장 안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함께 확인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본격적으로 발송이 됐고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로 소화를 하면서 되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뉴욕 시간 기준으로도 큰 반등을 보이지 않았던 코인 시장입니다. 지수로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3조 3천억 달러로 사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 같은 경우는 10% 정도 증가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100억 달러 이상대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간밤 기관들의 매수 흐름은 어떠했는지 ETF 현황을 통해서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에도 기관 쪽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의 유입세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큰 반등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방 라인도 내어주지 않는 말 그대로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럼 구체적인 가격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4% 정도의 소폭의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10만 8,8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9만 달러와 11만 달러의 횡보를 보여줬었던 주말과는 달리 이번 주 초 들어서는 10만 8천 달러 선까지 일단 가격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10만 7천 달러 선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반기에 들어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이 7월 안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남은 것은 매크로 지표가 되겠습니다. 7월 중순에 발표되는 CPI 지표와 함께 이번 달 말에 진행되는 FOMC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기대 심리와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에 나서줄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은 추가적인 횡보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0.9% 정도의 소폭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00달러 선을 몇 주 동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0.3% 정도 반등하면서 2.26달러 선을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혼조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트론 같은 경우는 1.4% 정도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소폭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라나와 도지코인은 1%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요 종목들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1.3%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강한 상승 돌파 직전까지는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가격 반등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와 함께 우리가 주목할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3가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원화를 기반으로 나와 있는 펜시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18%나 급등을 했습니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지난달에 발표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법무법인 발응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18%의 반등을 보였고요. UX링크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긍정적인 손익을 내면서 사상 최대치의 재무 상태를 공개했지만 오늘 1% 정도 되려 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9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채굴 당시의 계좌에서 추가적으로 이체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래 지갑 주소에서의 물량 이체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는지 좀 궁금증을 갖는 커뮤니티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다만 시장 안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 하면서 일단은 0.9% 정도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오늘 코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코인 시장 안의 횡보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도 김세윤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시장 상황 들여다보기 전에 오늘도 공부를 먼저 해봐야겠죠. 오늘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제 강의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제일 빨리 사람들의 이 심리와 수요를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거래량을 보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거래량이란 게 뭐냐? 자, 거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체결된 거래 수량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충돌 흔적이고요. 이 거래량을 왜 보느냐?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서 무엇인가 어떤 종목이든 코인 같은 걸 살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현재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는 매도세가 들어오는지가 직관적으로 아주 바로 보인다. 모든 차트에서 쓰는 지표들 중에서 제일 빠르게 선행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거래량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럼 거래량과 달리 거래 대금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거래 대금이란 뭐냐? 현재 가격이 100원인 어느 주식이든 코인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100원 구간에서 이 가격을 곱합니다. 이 거래량을 곱합니다. 100원의 가격에서 거래량을 곱해요. 만약 거래량이 50개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었을 때 50개 곱하면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100원을 50원 곱했으니까 5,000원이란 금액이 나오죠. 그럼 거래 대금이 5,000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거래 대금은 이 거래량과 비례하는 반향이 나와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높게 나와주게 되면은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로 높이 나와주겠구나라고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나와줄 수 있는데 거래량 증가랑 감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매도세의 형태로 등장을 하거나 이지선다 중 하나죠. 많이 사고 있느냐, 많이 팔고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형태는 뭐냐? 하락 추세로 가격이 진행이 되다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형태가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접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매도세가 폭발 형태로 나와주는 건 어떤 형태느냐? 가격이 올라가다가 점차 고점을 높여주는 폭이 점점 낮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한꺼번에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패닉셀이라고 이제 사람들의 공포에 휩싸여서 이제 수없이 많이 매도를 하는 현상을 이제 패닉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강한 음봉의 형태라든가 즉 매도세의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고점 구간에서 이 추세가 전환되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거래량이 감소하는 형태에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퀄. 자, 그러면 거래량 감소라는 것은 추세가 일정하게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추세의 전환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추세가 상승이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이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매수세가 유입되기 전에 추세가 전환되는 시그널, 전조 증상이라고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동평균선이든 아니면은 수렴이든 박스권의 형태든 횡보하는 비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응축의 시간과 폭발의 크기는 비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드래곤볼 이제 보셨죠? 드래곤볼에서 에너지 파일을 쏘기 전에 기를 이렇게 모으는 현상이 나와주잖아요. 기를 모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발의 크기는 커지는데 그 폭발하기 전에
응축 기간을 가지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래량이 감소할 때 만약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뭐 고점을 높여주는 폭이 작아진다라든가 저점을 높여주는 폭이 작아진다 아니면 고점 저점 낮춰주는 폭이 작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일정하게 진행되던 상승이나 혹은 하락의 추세가 이제 비추세, 응축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전조 증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세에 대한 소멸 가능성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왜? 이 매수세가 유입되기 전에 매수세든 매도세가 유입되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가격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더라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한꺼번에 매수세가 파바박하고 튀어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게 아니라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매도세가 갑자기 파바박하고 튀어나오면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모든 전조 증상의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선행 지표로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증가, 감소하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공식, 관계로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상승 추세란 얘기예요. 상승 추세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추가적인 상승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추세가 여기에서 전환되려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강한 매도세가 터져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전조 증상이 없이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군중 심리상 봤을 때 사람들이 아직도 이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 1,200원, 1,3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것이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감소되는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상승감이 얘가 점점 피로해지고 있는 거예요. 애가 점점 노곤해지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100분, 200분, 300분 계속해서 뛸 수는 없잖아요. 지치잖아요. 상승이 피로감에 쌓이고 있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나 지금 추세가 약간 전환될 거야. 아니면은 나 잠깐 쉬어가는 횡보하는 추세, 응축 구간으로 접어들래 하는 전조 증상을 보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격이 진행되면 어떤 패턴이 나와주느냐? 상승 쐐기형 패턴 아니면은 뭐 쌍봉이 형태로 가격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헤드앤숄더가 등등과 같이 하락 반전형 패턴들이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이제 추세 전환 전에 응축하는 구간, 박스권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삼각수렴 아니면 하락 삼각형, 상승 삼각형 등등의 지속형 추세, 지속형 패턴들 이전 추세 따라가는, 추종하는 지속형 패턴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패턴들, 쌍봉이라든가 아니면 쐐기 같은 게 등장을 해주게 되는 하락 반전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 가격과 보조지표의 괴리 현상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반대로 가격이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막 1,000원에서 900원, 800원, 700원까지 점진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가격이 비싸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1,000원에서 900원, 900원에서 800원, 8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람들의 투매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던 패닉세,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지금 도망쳐야 돼. 나 지금 여기에서 사면 안 돼. 빨리 도망쳐야 돼. 가격 더 떨어질 거야. 지금은 700원이지만 300원, 400원까지도 내려갈 것 같아 하면서 던지는 투매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공포에 휩싸이는 구간이다. 아까 올라갔었던 이런 강한 매수세가 등장을 했었던 구간은 탐욕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공포에 휩싸인 구간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하락 추세일 때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락 추세 1,000원, 900원에서 800원 갔는데 막 800원에서 막 1,000원에서 900원 가고 900원에서 800원 갈 때는 막 20원, 30원씩 떨어지던 게 막 800원에서 700원 갈 때는 막 5원, 막 9원, 10원, 막 3원, 7원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조정의 끝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는 것은 이 파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파는 물량이 줄어든다면 사람들은 가격이 지금 구간이 저점 구간인가 보다. 싼 가격인가 보다 하고 급승하는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하는 현상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 패닉셀의 반대 현상이 나와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올라가고 가격이 700원 하던 게 막 갑자기 800원, 900원, 10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이제 사자고 달려들잖아요. 그럼 1000원 하던 게 다른 사람들, 개미들도 달라붙으니까 1000원 하던 게 1100원, 1200원, 1300원 탐욕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 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거래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는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실전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하는 경우의 수예요. 현재 차트를 보았을 때 지금 제가 작도를 해놨어요. 어떤 걸 작도를 해놨냐? 저점 구간 높여주는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하고요. 이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이제 저항 구간에다가 이렇게 이어보게 설정을 해 보았을 때 명확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작도에서 뭐라 부르죠, 여러분들? 채널이라고 불러요, 채널. 근데 지금은 가격이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니까 무슨 채널이다? 상승 채널이다. 상승 채널은 저점, 고점 높여주는 상승 추세라는 얘기예요. 상승 추세. 자,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을 거예요. 채널 관점에서 매수 관점 어떻게 접근을 하라 그랬다? 이 추세선 하단부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쌍바닥이든 아니면은 장악형 캔들 패턴이든 망치형 캔들 패턴이든 상승 쪽으로 돌려주는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채널 형태는 하단부 구간에서만 매수가 가능하냐? 아니에요. 이 추세의 상단부 저항선, 이 위쪽에 있는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똑같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이거는 눌림목 관점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사는 거니까 추격 매수 관점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래량을 체크를 할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그게 아니라면은 리테스트 저항선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가격이 돌파하고 나서 다시 테스트하러 왔을 때 지지가 나와주는지 이 리테스트 현상을 체크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현재 이 가격을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봤을 때 돌파를 해주게 됐을 때 이전 대비 이전 캔들들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저조해요. 낮아요. 근데 돌파를 해주게 될 때 어떻게 돼?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항 구간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전과 봤을 때 지금 한 2배 이상, 시가적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한 5배, 4배까지도 지금 거래량이 폭등세를 취하면서 돌파를 해주네? 그러면은 이 캔들의 돌파는 진짜 돌파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는 얘기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구간, 저점 구간, 눌림목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추세에서 만약에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있었는데 채널의 형태가 이렇게 있었는데 돌파를 해주게 된다. 그럼 채널을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저점 구간과 높아지는 저점 구간 이런 식의 형태로 강화된 상승 채널, 추세가 강화됐다, 약화됐다 할 때 강화된 상승 채널을 또 하나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됐더라면 뭐 다음 고점 아니면은 이전에 존재를 하고 있었던 전고점 아니면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저항선 등등을 목표가로 잡고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가짜 돌파일 때에는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자, 똑같은 채널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의 다른 채널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채널도 차트를 보았을 때 저점 구간 높여주고 고점 구간 높이니까 상승 추세네. 그럼 이 추세선, 평행한 추세선 그거 가지고 상승 채널의 형태를 작도를 해봐야겠죠. 채널을 작도를 해봤는데 차트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상단부를 돌파를 해준, 종가 기준 돌파 마감을 해준 구간이 있어요. 근데 돌파 마감해준 구간을 제가 이 세로줄을 통해서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전에 상승세가 나와줬었던 구간,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던 구간에는 지금 내려보니까 어때요? 강한 상승세 나와줬던, 양봉 나왔던 캔들들 중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나와줬었어요. 이전 거래량과 비교해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거래량이 돌파 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잖아요. 그죠? 근데 돌파 당시 이 캔들을 세로줄을 딱 그어 보니까 돌파를 해볼 때에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왜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지? 그럼 이 돌파를 해줬었을 때 이 물량을 갖고 있던 개인이든 세력이든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겼다. 팔면서 물량을 넘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죠? 자, 근데 거래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의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돌파를 하고 그 돌파한 구간에서의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지 않고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자, 리테스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1,0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고, 뭐 900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1,000원 구간을 한 5번을 두들겼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정도를 두들겼는데 계속해서 돌파를 못 해줬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 1,000원 구간에서 저항이 계속해서 나와줬으니까 6번째, 7번째 가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팔아야겠구나라는 인식이 박히게 돼요. 그래서 이 특정 가격대에 저항선이 생기는 건데, 그럼 이 저항선을 누가 뚫느냐? 세력 혹은 집단이 뚫어줍니다. 개인은 뚫지 못해요. 만약에 개인이 뚫어주게 된다면은 1,000원 구간에서 1,010원, 1,020원, 1,050원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나와주는 매도세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 1,000원 구간을 세력이나 집단이 뚫어주게 된다면 무슨 현상이 나와주느냐? 이 1,000원 저항선으로 활용됐던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터치를 해주게 될 때 이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나와줘요. 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특정 저항선, 특정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게 될 때, 아니면 특정 지지선, 특정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리테스트 유무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가짜 구간을 걸을 수가 있고, 이 가짜 구간을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돌파했어. 근데 거래량 어때요? 굉장히 이전 거래량 대비 줄어들었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살 게 아니라 리테스트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테스트가 나와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리테스트 없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등장을 해주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죠. 따라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첫 번째, 거래량이 등장하지 않았다. 거래량 X로 진입을 하지 않고, 두 번째, 리테스트 나와줬느냐? 리테스트 아니에요. 세 번째,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까지 등장을 해줬어요. 이런 종합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진입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겐 이 거래량에 대해서 뭐 짧은 강의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제가 지금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을 이제 전업 트레이더로서 매매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손실도 많이 받고 수익도 많이 받겠죠. 그럼 손실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손실 구간을 다시 되돌리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 손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강의, 거래량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전에 뭐 손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도, 이평선, 보조지표, 다이버전스, 어떤 식으로 매매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진입하고 어떤 식으로 손절가, 이절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강의들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방송을 되돌려 가가지고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하단에 올라오고 있는 QR코드만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무료로 저의 노하우들을 정리한 거 VOD 강의 형태랑 PDF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는 오전 9시에 이 진행을 하고 있는 단기 예상 종목들, 급등 종목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괜찮아짐에 따라서 오전, 오후 상관없이 나갈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단기 종목들 그동안 공개했었던 거 들어와가지고 실제 승률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승률 플러스 90%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고승률 기록하러 하고 있고요. 이 단기 급등 예상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전에서 오후 상관없이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방송 끝에 알려드릴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 히든 종목들 방송 전에 진입하신 분들 평단가 유리하게 가져가시라고 먼저 선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단연간 노하우를 직접 매매 기법화를 시켜서 최대한 객관성 있게 보려고 매매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이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를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비트코인의 형태 어떻게 가격이 진행이 될지 이런 시나리오 형태로서 어느 구간에서 진입해서 어느 구간에서 이익절하고 어느 구간에서 손절해야 될지 전부 이런 세 관점 동일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시나리오 형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거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김세현 전문가와 함께 많은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공부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데 매일 오전에 시장 안에서 꼭 주목해 볼 공략주들 그리고 방송 직전에 공개되는 히든 종목까지 미리 만나보시고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들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비트코인의 시세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 관점상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구간인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은 어떤지 바로 시황 브리핑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시간봉의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전에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110.4K 구간 전고점 매물대 및 보수적으로 수정한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현재는 고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 구간을 낮추는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하고 저점 구간에서 반등 나와준 구간을 제가 가로줄을 이렇게 형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형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고점 구간 낮추고 저점 구간 지켜주는 하락 삼각형이란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하락 삼각형 패턴은 기본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등장을 해주는데 지금 구간은 고점 구간이고요. 마침 따라서 지금 이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07.2K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형태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나머지 알트코인, 뭐 도지라든가 아니면 이더리움이라든가 기타 알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이 107.2K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기대치가 매우 높은 구간이니 주의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신고가 갱신을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관문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관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센딩 하락 상단 추세선인 이 하락 추세선 구간의 돌파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하락 추세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저항선 보수적인 일본 구간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과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10.4K 구간. 첫 번째로는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구간의 가격대인 109K 구간을 돌파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110.4K 돌파가 선행되어야 하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ATH 강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109K 그 다음에 110.4K 구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작도 관점이 아닌 이동평균선적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란색이 20 이동평균선,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동평균선의 배열의 형태를 보아서 우리는 정배열, 즉 상승 추세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 및 60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와주려면은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이 20 이동평균선 가격대가 108.4K 구간이고요. 근데 108.4K 돌파하면은 상단에 뭐가 있다? 디센딩 하락 추세선 109K의 하락 추세선이 또 존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상승이 나와주려면은 109K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돌파가 나와주어야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열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상하단에 존재하고 있었던 디센딩 넥라인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음 지지선인 120 이동평균선과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가격대 106.5K 구간까지도 추가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보조지표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단기보다 중기, 중기보다 장기의 신뢰도가 더 높고요. 여러분들은 이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단기 같은 경우 상승 기울기, 상승 시그널이고요. 중기, 장기는 하락 기울기, 하락 시그널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나 중기 같은 경우 지금 저점 구간의 근처에 위치해준 모습이긴 하나 장기가 큰 급등세가 나와주지 않는 한 데드크로스가 확정돼 있는 모습이고요. 데드크로스 시 하락 시그널로의 전환이라고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 형태는 상승보단 하락으로의 형태가 조금 더 유리한 형태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알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이제 토탈3라는 차트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토탈3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토탈3 차트 4시간봉을 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은 정배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거의 완료된 모습이고요. 지금 240 이동평균선 이 검정선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기간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돌파 지지를 받아주는 현상은 그랜빌 매수 1법칙이라고 부르는 상승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매우 강력한 시그널 중 하나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이 현재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은 알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 상승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 점검까지 맞춰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경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서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각국을 향해서 관세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8월 1일께부터 이 관세를 발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연구진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7년간 제로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9%에 달한다라고 또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머스크 밈코인 폭등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의 어떻게 하면 반기를 드는 이 머스크가 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메리카 코인이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 코인이 일주일간에 지금 490% 가까운 폭등세를 가져갔는데 일각에서는 경고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여 개의 국가에게 또 관세 관련된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8월 1일께부터 발효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로 인해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 죽춤세를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오히려 호재다라는 소식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출렁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8월 1일까지 또 어떠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이 제로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뉴욕과 샌프란 이 여는 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향후 7년간 이 제로 금리의 가능성이 9%에 달한다. 중장기적인 이 위험성이 여전하다라고 보고서를 낸 상황이죠. 이 금리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제로에 근접할 위험이 커진다라고 평가를 내세운 상황인데 지금 이 보고서가 최근에 이목을 끄는 이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요구를 한 이후에 나온 또 보고서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실제로 연준을 이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하여 너무 늦다, 미스터 투 레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관련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금리 불확실성이 향후 수년간 미국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정말로 우리가 좀 위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올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밈코인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머스크의 창당 선언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6% 넘게 폭락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코인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분위기가 화색이 됐죠. 이 밈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일주일 만에 이 코인이 490% 가까운 폭등세를 가져갔는데요. 다만 이 일론 머스크와 AP코인과 아무런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증명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머스크 또는 어떤 정치 조직과 코인 간의 공식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경고 섞인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본적인 가치로 인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정치적 인물과 엮이면서 코인 이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시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인사들이 이렇게 시장에 화두를 던질 때마다 이런 부분이 코인화되면서 시장 속에서 대두되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 주목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코인 시장 안에 있는 주요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봤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코인 수익 리뷰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코인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볼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들과 히든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어떤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게 되었었고 몇 %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지 이제 코인 리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퍼치펭귄, 슈퍼워크 등등의 코인들을 진입을 하였었고요. 각각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점으로서 진입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코인은 감식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비트코인 SV라는 종목이고요. 이 비트코인 SV 종목은 어떻게 진입을 하게 되었느냐. 제가 항상 매매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에서 지금 1시간봉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었습니다. 추세 전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쌍바닥 패턴, 이중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추세 전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습니다. 태풍 신호 등장 이후에도 아까 제가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매우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설명드렸었던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 지지받아주는 그랜빌 매수 1법칙이 등장을 해주었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SV의 추세는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었으나 상승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는 것을 1시간봉에서 작도 관점,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점 관점, 그다음에 신호등 지표로서의 관점을 통해 확인을 하였었고요. 1시간봉뿐만 아니라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에서도 보조 지표의 선들이 모두 상반기 여기로 올라가는 상승 시그널로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먼저 QR코드를 찍고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선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선 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입가를 1차, 2차로 나누어서 매직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토맥난가를 더욱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매직 관점으로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1차, 2차, 3차까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3차 구간을 도달하고 나서 이후에 4차라든가 아니면 5차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는 손절가를 이제 설정을 함으로써 대응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구간을 성공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3차 목표가는 아쉽게 터치를 하지 못하였지만 2차 목표가만 터치를 하게 됨으로써 플러스 10.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이 귀여운 퍼치펭귄이라는 종목인데요. 퍼치펭귄 같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작도 관점상으로는 고점 구간에서 저항 받아주고 일정 구간 가격대 저항 받아주고 저점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알려드렸다시피 저점 구간 매수, 상단 구간 매도하는 전략과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저점 구간에서 매수 신호, 동그라미 신호와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던 모습이었고 이 신호등 지표뿐만 아니라 4시간봉에서도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보조지표 형태가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아닌 추가적인 상승 폭발의 형태를 예측하는 모습으로 가져갔었고요. 실제로 퍼치penguin 같은 경우에는 상단 저항 구간 돌파를 해주게 되고 추가적인 강한 매수세가 동반됨으로써 상승 폭발의 형태가 제가 예측했던 형태대로 진행이 돼 주었었던 모습입니다. 퍼치pengui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진입가 1차, 2차로 매집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동일하게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렸었지만 퍼치penguin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만 도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10.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었고요. 퍼치penguin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1차 목표가를 찍진 않아줬어요. 1차 목표가보다 살짝 밑구간에서 저항 받아주며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띄었으나 결국에는 해당 목표가를 터치를 하게 되었었고요. 저는 이 터치를 하지 않고 저항받고 횡보하는 추세 구간에서도 이제 저의 상승 관점 유지가 하고 있고 진입가 기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천천히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해당 관심 종목에 대한 AS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히든 종목 이런 여러 가지들 코인들 알려드리고 끝내진 않아요. 알려드린 이후에도 이 해당 코인의 상승 관점이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조금 달라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차트를 분석하며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코인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코인이나 진입 이후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한단에 올라오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제가 대응을 해드릴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해봤었던 코인 수익 리뷰 먼저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히든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만나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제가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에이브란 코인이고요. 이 에이브란 코인이 참 이게 제가 예전에 관심 종목으로서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비트코인이 하락장으로서 진행이 됐을 때에도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상승장을 유지했을 정도로 되게 특출난 코인이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느냐. 자, 먼저 닥도 관점을 보았을 때 지금 저점 구간 높여주고 고점 구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 즉 상승 채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 구간에서는 저점 구간에서 반등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가격의 조정이 진행되었을 때 눌림 구간에서 진입하는 방법과 가격이 올라가서 이 진행이 되고 있는 하락 추세선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총 2가지 접근의 형태가 가능한데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형태 아닌 첫 번째 형태, 가격이 눌림 이후 진입하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작도 관점만 상승 관점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냐? 그건 아니에요. 짧은 시간봉에서도 지금 신호등 지표에서 초록 구간, 매우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을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로 나와주고 있고 저점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단기 조정 형태를 보고 있지만 단기 조정 이후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은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봉에서 보조 지표를 보았을 때 단기, 중기, 장기, 중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장기 모두 상승 시그널의 형태, 상승 기울기로 움직이고 있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도 높은 구간이다라는 점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느냐,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어느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신호등 지표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 일봉에서도 이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틀 연속
아래 꼬리를 올려주고 있는 형태로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틀 연속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기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 조정의 형태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조정 이후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과 보라색 선이 겹쳐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밴드 1선이라고 부르는 선과 22동평균선의 고가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해당 구간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따라서 가격의 조정이 진행된 이후 이 22동평균선과 이 보라색 선인 밴드 1선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의 가격대인 37만 2천 원에서 37만 4천 원 구간을 도달을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전 작동 관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해당 이 캔들에서의 고점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단 추세선, 하락 추세선 구간을 목표가로 잡는다면은 2차 목표가 구간 이를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41만 원 선이고 1차 목표가 해당 고점 구간 잡는다면은 39만 원 선입니다. 그럼 39만 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진입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1만 원 선으로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에이브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김세훈 전문가가 말했었던 37만 2천 원에서 37만 4천 원 언제 도달하지 하면서 차트 보시고 되는 것도 일이시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수정될 수도 있어요. 차트는 24시간 365일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진입하기 전 혹은 진입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등장했다라고 알려주는 거 어디에서 알려준다? 지금 영상 하단에 올라오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에이브코인 제가 방송에서 설명했었던 주목할 코인이었던 에이브코인 지금 상승 관점 자리 도달했습니다. 해당 목표가 어디에다 두시고 손절가 저희 관점 깨지는 구간 여기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 에이브코인에 대한 AS만 진행을 하느냐? 그거 아니죠. 매일 오전 9시에 단기 급등 예상 종목들 전체 승률 90% 이상인 이 꿀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거고요.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리는 이 종목들 방송 전에 여러분들 먼저 평단가 유리하게 가져가시라고 선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매를 할 때 쓰고 있는 신호등 지표들 제가 무료로 매매 기법 자료 PDF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서 어떤 식으로 진입해서 어떤 식으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 해당 지표 어떻게 써먹는지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현재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떨어질 거다, 진입한다면 여기에서 하라, 여기에서 팔아라, 여기에 손절 잡아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는 시나리오 형태도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들, 많은 도움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방송 전에 미리 이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들도 실시간으로 함께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입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큰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지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꼼꼼하게 시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